주택이 전부 다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을 이렇게 다 주택 수리를 위해서 집집마다 이런 작업대를 다 만들어 가지고 웬만한 집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행을 계획할 때 당초의 계획은 캐나다까지 해서 가려고 했는데 캐나다 국경이 오픈이 지연되는 관계로 일정을 약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가려는 루팅은 이렇게 뉴욕에서 출발해 가지고 리치몬드 쪽으로 해서 테네시로 해 가지고 루이지나 이렇게 해서 텍사스로 해서 뉴멕시코로 해 가지고 아리조나 거쳐서 샌디에고로 해서 이렇게 해서 일본도를 타고 샌프란까지 올라가서 네바다를 거쳐서 유타주 솔트레 미국 최초의 국립공원이 있는 솔트레로 해서 와이오밍 사우스다코타로 해가지고 시카고로 쭉 빠져서 제가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는 버팔로로 해서 뉴욕으로 이렇게 내려올 예정입니다. 약 한 소요기간은 3주에서 한 달 정도 제가 잡고 출발을 합니다. 중간중간에 어떤 계획보다는 여행이랑 자체가 나그네리였지 아니겠습니까? 그냥 무계획 속에 정처 없이 말 그대로 나그네 마음으로 떠나보려고 합니다. 예, 차는 이렇게 개조를 해서요 돗자리까지 깔아서 왕골 돗자리 깔아서 시원하게 저희가 취침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높은 공간을 하면 수납 공간도 있겠지만은 밥 먹거나 이럴 때 또 앉아서 편 쉴 때 천장에 고기가 닿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낮게 이렇게 깔았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 밑에는 이렇게 보이시죠? 밑에 강목을 대고 그 위에 패널을 댄 다음에 그 다음에 라미네이 깔고 그리고 전기 담요 두툼한 거 그걸 깔고 그 위에 이렇게 하나 블랭켓 대고 돗자리 깔고 이런 식으로 해놨습니다. 이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라자노 브릿지를 건너게 되면 스테이트 아일랜드라는 섬이 나옵니다. 일명 리치몬드 아일랜드라고 불리는데요. 여러분들 영화의 마피아 애들이 가장 많이 사는 지역이 이 스테이트 아일랜드입니다. 그래서 동네 이름에 킬자가 들어간 게 많아요. 그래서 점도둑들이 못 모르고 이 스테이트 아일랜드에 들어왔다가는 총 맞고 나가는 데입니다. 예, 저는 지금 뉴욕주를 지나서 뉴저지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고속도로고요. 여기 뉴저지주는 미국의 50개 주 중에서 6번째로 작은 주고요. 뉴저지주의 닉네임은 가든 스테이트입니다. 그 이유는 상공에서 내려다보면 아담한 정원처럼 생겼다고 해서 그런 이유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옛날에 이 뉴저지주가 맘모스가 많이 출현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땅이 비옥하고 지금 제가 남쪽으로 내려가는데 남쪽으로는 필라델피아, 북쪽으로는 커네리컷, 동쪽으로는 뉴욕주 사이에 끼어 있는 샌드위치 주입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말하자면 위성도시 역할을 하는 그런 주여서 농산물, 식자재 특히 식자재를 다 남쪽으로는 필라, 북쪽으로는 커네리컷, 동쪽으로는 뉴욕 쪽에 다 공급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주가 뉴저지주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이곳 메모리얼 브릿지를 건너가면 주가 바뀌게 됩니다. 델라웨어주로. 정면에 보이는 이 메모리얼 브릿지는 독립전쟁 때 영국과 미국이 독립전쟁을 할 때요 총사령관이었던 조지 워싱턴이 7년간의 전투에서 총 3번의 전투에서 승리를 하면서 이 독립전쟁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전투가 뉴저지 주의 주도가 트렌튼인데 바로 이 트렌튼 전투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이 델라웨어 강을 끼고 12월달 꽁꽁 얼어붙어 있는 이 델라웨어 강을 도하에 넘어가서 치고 들어가는데요. 그때가 성탄 전야 때
영국 군인들이 초기 경계를 섰던 사람들이 독일계 사람들이 다 경계를 쓴 그 첩보를 입수해서 일시에 밀고 들어갑니다. 그 이유는 이 게르만 민족들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전 세계에서 가장 화려하게 치르는 민족이기 때문에 당연히 성탄절의 경계가 허술하다는 점을 간파한 조지 워싱턴이 이 델라웨어강을 꽁꽁 얼어있는 델라웨어강을 도하에서 밀어붙여서 대승을 거둔 게 바로 이 트렌튼 전투입니다.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메모리얼 브릿지를 만들었고, 또한 매해 12월 24일이 되면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 복장으로 해서 도하에 가는 그런 퍼레이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는 델라웨어를 지나 지금 메릴랜드로 들어왔습니다. 메릴랜드는 찰스왕 2세 때 메리 공주한테 이 땅을 생선물로 하사했다 해가지고 이 땅은 누구의 땅? 메리의 땅에서 메릴랜드가 됐다고 합니다. 메릴랜드의 주도는 애나폴리스. 여러분들 예전에 40대 중후반 이상이면 한 번쯤 다 보신 영화 사관과 신사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주 배경이 됐던 애나폴리스 해군 사관학교가 주 배경이었는데 바로 메릴랜드의 주도 애나폴리스입니다. 자, 저희는 지금 서스키아나 강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인디언 말로 떠오르는 태양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이게 저 멀리 나이아가라에서 흘러내려온 물줄기가 대서양으로 빠져나가는 그 통로입니다. 메릴랜드주의 최대의 도시인 벌티모어를 저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미국 3대 미항 중에 하나입니다. 잠시 후에 저희가 이제 해저 터널을 통해 들어갈 건데요. 체사피크만을 관통해서 지나갈 겁니다. 좌표에 포트 맥헨리 내셔널 모뉴먼트라고 보이시죠? 1812년에 그때 당시에 프랑스를 통치하던 사람이 유럽을 제패한 나폴레옹이 집권하던 시기입니다. 그때 당시에 미국은 메디슨 정부인데요. 이 메디슨 내각의 강요들이 이 메디슨 대통령께 아주 보고를 합니다. 어떤 보고를 하냐면 프랑스와 영국이 또다시 한번 붙을 그런 전운이 감돌고 있는 이 혼란한 시대에
우리가 플로리다와 뉴욕 북부 쪽 나이아가라 넘어 이 토론토까지 침공에 들어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런 이야기가 나온 배경은 나폴레옹이 정치적인 그 이념을 유럽 전쟁에 설파를 하는데 유일하게 막아선 그 나라가 영국이었습니다. 그래서 1812년에 그때 당시에 공사품은 영국 걸 제일 알아줬어요. 예전에 우리 1970년대 한국도 일제나 미제를 많이 알아줬던 것처럼 그때 당시에 모든 유럽인들이 영국의 제품에 굉장히 환호를 하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때 당시에 나폴레옹이 영국이 나폴레옹 정치적 이념을 막았으니까 화가 난 나폴레옹이 대륙 봉쇄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영국의 모든 물품이 유럽 전역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버리니까 영국이 그에 반하게 해상 봉쇄령을 내리게 되죠. 그때 당시에 유일하게 이 해상 봉쇄령을 내려도 이 미국은 아나무인격으로 계속해서 유럽에 물자를 실어 나르게 됩니다. 그래서 몇 번의 포부령에도 그걸 묵살하고 지나가는 그 미국의 선박들의 포부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의 시발점이 돼서 그 어수선한 틈을 하나의 명분으로 잡고 메디슨 정부가 몰래 모든 전 병력을 나이아가라 북부 쪽에 전진 배치했다 일시에 밀어붙이고 들어가서 토론토까지 밀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토론토의 국회의사당을 불을 지르는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이 몰래 찹쌀을 보내서 이 아주 기묘한 정보를 하나 얻게 되는데 그게 바로 미국의 모든 병력들이 나이아가라 북부에 전지 배치돼서 다 이 워싱턴 쪽이 다 비어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이 체사피크만으로 3,000명의 병력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배들이 들어오면서 맥키니 성체에 포화를 쏴대게 되는데 이 맥키니 성체가 거의 다 전소가 돼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프란시스 스캇이라는 변호사가 이 출근길에 배에서 맥키니 성체에 다 파손된 그 전소된 성체에 힘차게 나부끼는 성적의 깃발을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쓴 시가 오늘날의 미국의 애국가가 여기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또한 영국이 2차 대전인 1812년에 이 체사피크만으로 병력을 보낸 이유가 바로 토론토의 국회의사당에 만행을 저지른 이 미국을 보복하기 위해서 워싱턴까지 밀고 내려가는데 메디슨 정부가 그걸 나중에 알아채게 됩니다. 그래서 무방비 상태에서 이 병력을 모으게 되는데 거의 10분의 1도 차지 않아서 총 한 번을 못 써보고 남부로 피난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이 이 토론토 국회의사당에 불을 지른 보복으로 워싱턴 이 관청가에 다 불을 놓게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대통령궁에 불을 놓게 되는데 나중에 2년 뒤엔 1814년에 2차 대전 끝난 뒤에 메디슨이 들어와서 딱 보니까 백악관이 완전히 다 불에 그을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짓기에는 너무 많은 돈과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 강요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흰색으로 페인트 칠을 했다기 해서 오늘날 대통령궁이 화이트하우스로 이름을 불리게 된 역사적인 계기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예, 지금 메릴랜드주를 지나 버지니아주에 입성이 들어와 있습니다. 메릴랜드주의 닉네임은 프리덤 스테이트 또는 1812년에 미영 2차 대전 때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위해 희생을 당했다 해서 1812인워라는 두 가지의 표현을 쓰고 있는 주가 메릴랜드주입니다. 이 버지니아주의 닉네임은 대통령을 8명이나 배출했다고 해서 프레지던트 스테이트라고 합니다. 또한 민주주의의 시발점이자 민주주의의 가장 오점을 남긴 주가 바로 이 버지니아주입니다. 그 이유는
이 연초 재배가 미국에서 가장 크게 이루어지는 플랜테이션 경작을 하는 주가 이 버지니아 주입니다. 땅이 원체 좋기 때문에. 그래서 노예를 처음으로 데려와서 썼던 데가 연초 재배 농장에서 쓰게 되면서 노예를 썼던 그런 주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소가 놓여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이 우편을 받기 위한 하나의 거지 주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놓은 것 같습니다.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 지금 화장실로 가고 있는데, 이 화장실이 한쪽은 남녀 화장실로 나눠져 있고요. 다른 한쪽은 샤워장이 4개, 5개 정도가 되어 있는데, 이런 시설이 아주 잘 되어 있을까? 깔끔하게. 여기는 남자 화장실, 저쪽은 여자. 이렇게 샤워장이 이렇게 위에도 잘 되어 있습니다. 이 부스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나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